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호우를 27개월까지 키우면서 가장 고생했던 병칠의 이야기로 두 가지를 꼽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극히 주관적인 동시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픈 사례가 많을 터이니 단순 사례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치레이다. 돌치레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돌즈음에 그냥 이유 없이 오는 통가을의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무척 아파했고 부모로서 며칠 밤을 새워야 했기 때문에 내 기억에서 가장 힘들었던 병원 방문 탑1으로 기억된다. 돌치레는 다른 말로 돌발진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다. 호후에게 돌치레는 돌이 지나고 13개월 즈음에 왔던 것 같다. 어린이집 적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닐 시기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아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열이 살짝 나면서 짜증과 투정을 부리길래 흔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동네 소아과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아왔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떨어지지 않고 뭐가 불편한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고 집에서 케어를 했다. 돌발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고열이었다. 특히 밤만 되면 아이 몸이 펄펄 끓었다. 38도는 기본이고 39도에서 열이 왔다 갔다 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가려약과 물약을 먹이고도 열이 내리지 않아 맥시브펜과 콜데언을 주기적으로 교차 복용했다. 그래도 아이는 괴로워하고 몸이 뜨거워 잠을 자지 못했다. 우리 부부는 처음 맞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이틀째 밤인가 열이 너무 심해서 119를 결국 불렀다. 밤 12시 정도 되는 시각이었고 구급대원은 금방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아이 열을 재었고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을 원하냐고 물으셨다. 하지만 당시 코땡땡이 끝나기 전이라 아이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아마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다. 실제로 우리 앞에서 병원 몇 군데에 전화를 시도하셨는데 전부 입원실이 부족하여 입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길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마다 약을 잘 먹이고 미온수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낮춰주라는 말을 해주셨다. 안 그래도 와이프가 물수건으로 틈틈이 몸을 닦아주고 있었는데 나는 구급대원의 말에 착안해서 아예 미온수를 받아 호흡 목욕을 시켰다. 신기하게도 물을 받아 목욕을 시키니까 체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 사실 목욕까진 아니고 물을 받아서 하는 샤워 수준이었지만 효과가 매우 좋았다. 그렇게 열을 진정시키고 안아주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약을 먹이고 몸이 너무 팔팔 끓으면 다시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와이프와 나 아이까지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어린이 전문 대형 병원을 찾았다. 증상을 말씀드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다. 당시 와이프가 맘카페나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해서 의심가는 질환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실제로 검사도 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검사와 소변검사 등이었던 것 같다. 특히 소변검사가 힘들었다. 호호가 아프고 긴장해서 그런지 그리고 검사할 줄을 몰라서 이미 소변을 봐버려서 그런지 소변 나오길 기다리며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다. 아이도 아프고 우리도 잠을 못 자 지치는데 아픈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서 소변을 기다리다 보니 너무 초조했고 검사 결과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기다리느라 아픔과 걱정과 기다림의 반복이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명은 나오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받아 집으로 왔다. 며칠 동안 열이 계속 안 떨어지면 입원해야 하니 오라는 말씀이셨다. 집에 와서 약을 먹이고 도포액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고 몸을 닦아주기를 나흘째 닷새째를 보냈다. 그 즈음 되니까 열이 조금씩 떨어졌고 컨디션이 나아지는지 호호 입맛이 돌아왔다. 그때 와이프가 나지막히 이야기했다. 돌치레일 수 있다고. 카페에서 봤는데 돌 즈음에 고열에 시달리고 열이 떨어지면서 열꽃이 피는 것을 봤다고. 정말 신기하게도 호호 열이 떨어지면서 몸에 열꽃이 폈다. 사진으로 남겨놓지는 못했는데 온몸에 징그러울 정도로 열꽃이 생겼었다. 열꽃은 생긴 지 2-3일 후에 사라졌다. 그리고 열도 사라졌다. 돌치레로 시달린 전체 기간은 7에서 8일 정도 되었었던 것 같고 열 때문에 집중 고생한 기간은 나흘 정도 되는 것 같다. 영문도 모르고 끙끙 앓았던 기억, 며칠 밤을 고생하며 지샜던 기억 때문에 돌치레는 현재까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지독했던 기억이다. 두 번째는 수족구이다. 수족구는 27개월인 비교적 최근에 겪었다. 어린이집에서 키즈카페를 대관해서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후로 미열이 나고 발에 살짝 빨간 점들이 생겼다. 밥도 먹지 않고 불편해해서 소아과에 다녀왔더니 일단 목이 부어서 밥을 안 먹는 것이고 수족구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고 했다.
해열제와 각종 약을 처방받아 왔다. 돌칠의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수족구도 꽤나 2-3일 정도 고열에 시달렸다. 38도에서 심할 때는 39도가 되기도 했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맥시부펜과 콜데온도 교차 복용했다. 이마에 냉각 패치도 붙였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밤에는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면 미온수 목욕도 실시했다. 당연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못했고 어린이집에서는 키즈카페의 여파가 시작되면서 하나둘씩 수족구에 걸려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처음 지어준 약을 다 먹고 다시 소아과에 방문했더니 수족구가 맞다고 하셨다. 목 안에 수포들이 생겨서 밥을 잘 못 먹는 것이고 며칠 더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 하셨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수족구에 걸리면 수포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호우는 발에 빨간 반점들만 생기고 몸에 수포들이 생기지는 않았다. 물론 보이지 않는 목 안에는 수포가 생겼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족구에 걸리면 세균들이 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아이가 설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호우는 때마침 며칠 동안 설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수족구에 시달렸던 것 같다. 사실 수족구는 보통 도감과 비슷하게 고열과 밥을 못 먹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탑2로 뽑은 이유는 수포가 제대로 난다면 아이들이 긁는 과정에서 괴로워하고 2차 감염의 우려도 있어서 매우 무서울 것 같아 수족구를 뽑았다. 그리고 나와 와이프는 돌치레를 이미 겪어서 고열의 아이가 시달릴 때 해야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마음가짐도 이미 단련되어 있어서 비교적 수족구가 덜 힘들었다고 느낄 수 있다. 돌치레 없이 수족구 고열에 처음 시달렸다면 분명 최악의 탑1으로 멘붕에 빠졌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돌치레와 수족구가 가장 힘들었던 병치레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으로 많이 소아과를 가게 된다. 어떤 계절에는 아이가 감기약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가끔씩 오는 저렇게 큰 질환들은 부모의 일상도 많이 바뀌어 놓는다. 회사를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빨리 퇴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을 며칠이나 지속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밤을 새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만큼이나 부모도 참 많이 고생한다. 특히 조금 큰 소아과는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번호표 뽑기도 힘들고 무한 대기하기 일수다. 소아과 가보면 가끔씩 저출산 사회가 맞나 착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아이가 아파할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자녀가 아플 때 허둥대더라도 알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 아픈 것이 최고니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육아를 하시면서 어떤 질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댓글 등으로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에 제 영상에 댓글 중지가 붙더라고요. 저는 항상 댓글 허용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에서 아이 수영복 차림이나 썸네일에 아기 모습만 가득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AI가 댓글을 막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영상을 안 넣을 수도 없고 조금 난감하지만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